6개월 넘게 불타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생태계를 파괴한 호주 대형 산불.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덮친 대규모 메뚜기떼. 올여름 대한민국을 핥히고 지나간 역대급 장마와 폭우.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오염과 바닷물 수온 상승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아내리며 기상이변에 대한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첫 채택된 브라질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 이어 온난화와 탄소 배출 등으로 닥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은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탄소 중립 달성을 공식화한 파리 기후협약, 두 선언문 모두 유엔 기후변화 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계 기후변화 체제이다.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의 중대성만큼 해마다 열리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 우리 정부도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열리는 2023년 제28차 회의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주간 열리는 회의에는 200여 개국에서 각국 정상 등 2만 명이 참석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여수와 제주, 부산, 인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여수는 남해안 남중권의 영호남 10개 도시와 공동 개최를 준비 중이다. 내년 11월 국가 유치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기후체제 중심이 될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라는 말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후변화 위기가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입 국가들이 매년 모여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COP, 즉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있는데 여수가 오는 2023년 제28차 총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 여수 유치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과제 등을 짚어보는 특집 토론 COP28 신기후체제 남해안이 이끈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록 전라남 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철현 국회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철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훈 COP28 유치위원회 상임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세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먼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 낯선 말이기도 한데 먼저 지사님 어떤 회의인지 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어떤 회의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198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 중에서 당사국 총회라는 말을 줄여서 이제 COP로 이렇게 부르고 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 컵 28이라는 것은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난 97년도에 가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0여 개국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 이제 2023년 열리는 이제 28차를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국가 계획으로 이제 유치 계획을 확정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게 될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고 이 이제 회의를 유치하게 되면은 유치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제 우선 이제 컵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8차 총회인데 내년에는 올해 열리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2023년에 열리는 컵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컵28을 유치하게 되면은 결국 기후변화 선도국, 환경과 기후변화 선도국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세계적으로 대륙을 5개 대륙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할 28차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개최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런데 현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하겠다는 나라가 지금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게 될 가장 유력한 국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좀 잘 해 가면은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를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우리 여수는 2009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지역보다도 국내적으로도 어느 지역보다 먼저 선언을 했고 지금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이제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고 이 회의가 우리가 이제 유치하려는 곳이 2023년 대회인데 그러면 이건 언제쯤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마 이 정부가 이제 최근에 기재부에서 이걸 국가계획으로 승인을 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유엔에 아마 이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 11월에 열릴 예정인 영국 글래스고에서의 그 21차 회의 여기에서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내후년이죠. 내후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이 될 텐데 앞으로 근데 우리나라의 그러면 지역이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도 평창 어디 이제 서울 올림픽 이래서 좀 지역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어느 지역들 좀 유치하려는 곳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 사실은 우리 지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COP 유치를 처음 하겠다고 주창한 것이 우리 여수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유치하고 2008년도에 기본 계획이 나와서 보니까요. 사활용 계획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민사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면 2012년 박람회가 8월에 끝나고 그해 12월에 아시아권에서 열릴 이 COP를 유치를 해서 연계를 하면 주제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주제도 부합이 되고 또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도 연계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 청와대에 그 제안을 했고요. 그때 청와대가 이걸 덜컥 받았어요. 그래서 유치를 열심히 해서 거의 될 것처럼 하더니 이제 막판에 그때 카타르에 양보를 해서 2012 컵이 이제 사실은 무산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이걸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마침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람회장이 청산이 아닌 사활용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거기에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기재부에서 국가계획으로 승인을 하니까 그동안에 관망만 하던 인천이라든지 제주, 고양 뭐 이런 데서 이제 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아마 저희들은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맨 먼저 이걸 우리가 하겠다고 벌써 13년 전에 해왔고 이걸 끊임없이 계속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동서가 같이 이걸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가 이걸 같이 해서 남해안 남중권에서 이걸 개최를 하면 우리가 소외된 지역에서 남해안 지역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발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지금 전문가라든지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 발전에도 딱 부합이 되는 그런 사안이어서 저희들은 이게 대단히 우리가 유리한 그런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씩 좀 더 짚어보긴 그렇죠. 하고요. 예. 예. 이제 의원님 이제 저기 바쁘실 때인데 나오셨는데 이제 그 일단은 우리나라가 먼저 유치하는 게 이제 뭐 급선무가 될 텐데 유치 가능성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앞에서 우리 지사님하고 뭐 이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COP는 세계 5개 대륙이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우리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기왕에 일본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피지가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2023년 COP 28 총회 때 이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순서인데 현재 뭐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개최를 유치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하지만은 일본,
중국, 인도나 뭐 싱가포르 등이 이제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은 들리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이 없습니다. 이 COP 사무국에서 이제 이폰 COP 28 관련해서 뭐 요건을 제시했는데 총회장 면적이 9만 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또는 대형 1,300명 이상의 수용 가능한 대형 회의실이 2개 이상이고 또 중소형 회의실이 30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뭐 개최를 아마 유치를 희망하는 국가가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차피 이제 이게 COP라는 것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이런 여러 가지 저탄소, 탄소 저감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국가들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을 이미 발표를 해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를 표방한 바 있고 또 최근에 국가 정책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들이 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그 정책적으로 COP 총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유치가 아주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 5개 도시들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국제 등간에 여러 가지 큰 이런 총회 같은 것을 행사를 국내 도시들을 먼저 선정하지 않고 함께 그냥 경쟁을 붙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소를 비롯한 우리 남해안 남중권에서 반드시 유치가 돼야 되고 먼저 유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먼저 도시 간 정리를 해서 국내 개최 도시를 먼저 정하고 국제 유치 전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예. 방금 이제 주 의원님께서도 먼저 도시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 예.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 이제 어쨌든 정부는 현재로서는 국가를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도시를 선정하겠다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 이제 뭐 주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전라남 도나 여수에서는 먼저 개최 도시를 정해서 올림픽처럼 뭐 평창 올림픽이나 서울 올림픽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그 어떤 이유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 계획으로 유치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유치하겠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최 도시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제 이것을 언제 개최 도시를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내년 영국 COP26에서 COP26을 할 때 개최 도시를 결정해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개최하겠다. 개최 도시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동시에 해주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COP 대회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선정을 해가지고 개최 도시와 우리나라 개최를 하겠다,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을 동시에 내년 영국 글래스고 대회에서 총회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전략적인 노력을 하면서 개최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노력이 없으면서 개최하겠다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글래스고 총회 전에 개최 도시를 결정을 하고 동시에 발표를 해달라 하는 게 저희 건의였어요. 근데 정부에서 환경부에서는 그 이후에 해도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메마드 국제 대회를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언급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평창 올림픽 대회랄지 2030년 부산에서 유치하겠다는 세계 엑스포 이런 것은 그냥 결정을 한 거지 전략적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한번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198개국에 2만 5천 명 이렇게 메마드 세계 대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런 큰 대회를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안 맞다 봐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랄지 또 정책수석 이런 분들 만나서 또 이야기를 건의를 했어요. 그것은 맞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과일 경쟁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국가적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조권은 경남과 전남이 영원한 화합 차원에서 사고 있고 우리는 2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뛰었고 실제 멀리 보면은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우리는 이걸 해왔는데 그런 것을 우리 도민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 네. 우리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지금 명품숲 각국이 숲속의 전남을 지금 국가 정책으로 승격해가지고 이제는 숲속의 대한민국 정책을 하고 있고 또 해상폭력이랄지 그린 지금 뉴딜 정책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선도 지역이거든요. 태양광 하면은 전라남도, 해상폭력에도 전라남도, 청정 정남에도 전라남도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수 엑스포의 성공 그 신화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기후 변화랄지 이런 환경 문제랄지 청정한 자연 환경 이런 것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수 선언을까지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을 강력히 저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주철원 국회의원님께서 또 그런 뜻을 갖고 같이 뛰시고 또 이상훈 우리 운영위원장님 유치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대단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면은 저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가 개최 도시, 개최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같이 유치 활동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말씀이시네. 저기 주 의원님 방금 이제 국회도 가서 요청하고 했다는데 정치권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남정권 여수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은 2008년부터 지금 무려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정성 가지고 계속해서 이 COP 유치를 지금 추진해 왔고요. 결국 이 남해안 남중권 여수 중심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경남과 호남의 10개 도시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들이 뜻을 모아서 이게 자꾸 중앙정부의 유치를 건의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중앙정부가 국내 유치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되게 영어권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전남에서 김영록 지사님께서 전남형 그린 뉴딜을 잘 추진해서 또 이게 탄소 중립, 기후 환경과 관련된 선도적 정책을 펼치고 계시고 또 우리 여수 시민사회 또 우리 여수시가 이 엑스포를 치렀던 도시로서 그동안 잘 해왔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유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치를 지금 뜻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뭐 고양이나 인천, 제주나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이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유치되는데 별로 뭐 저항감이 없습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국내에서 먼저 개최 도시를 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년 뭐 영국 COP 총회 때 우리 대한민국 유치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불필요한 도시 간의 경쟁, 과당 경쟁이나 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또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게 국제대 유치에 하여튼간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더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이제 주 의원님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제 여수 시장도 하셨고 여수가 지역구이신 국회의원이시니까 여수만의 강점 딱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꼽으면 너무 인색한가요? 이제 저는 이게 COP 대회가 뭐 기후 환경 뭡니까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기후 환경 위기 대응 일종의 그런 차원의 이제 국제 대회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뭐 기후 변화 또는 환경 해양을 중심으로 주제로 치러졌던 2012 세계 박람회 그냥 후속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2 세계 박람회, 여수 세계 박람회가 치러졌던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COP28을 총회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수 세계 박람회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뭐 교통과 숙박과 여러 가지 또 뭐 관광 시설 같은 SOC가 잘 갖춰졌고
잘 훈련된 9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본 국제대회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수가 하게 되면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동서, 경남과 전남의 10개 도시를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화합에도 크게 이제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이미 치러본 경험이 있는 그런 시민들이 또 이미 치러본 그 시설을 재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면서 성공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랑 계속 하셔라 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사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여수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개최를 한다, 공동 개최한다, 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지역들이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이게 연대하게 된 배경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입니다. 전남 동부라고 하면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이고요. 경남 서부라고 하면은 진주, 남해, 하동, 사천, 산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여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지상 남해안 남중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갖는 갈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국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이제 여수의 자랑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주 수도권은 비대하고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지방은 인구 소멸 예정 지역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갈수록 이렇게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사실은 여수 세계 박람회였습니다마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것을 여수의 박람회 위치를 정할 때는 이 소외된 좀 남해안을 좀 개발해서 좀 먹고 살 거리를 만들자. 그리고 미래에 좀 희망을 갖고 살자. 그리고 수도권을 좀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의 그 철학 속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박람회만으로는 사실은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걸 연계해서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신과 유산을 그대로 계승해서 COP로 연계를 해서 이걸 상승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지금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가 특히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결속이 돼서 유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후가 문제인 만큼, 주제인 만큼,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탄소 사장뿐이라든지 이런 실천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 그 전남 도지사님과 경남 지금 도지사님이 후보 시절에 상징적인 우리 그 화개장터에서 만나셔서 영원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이 COP28을 공동으로 유치하자 그리고 함께 개최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해주셔서 저희들 그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지역 10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회 국제 행사인데 이거는 무슨 올림픽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대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릴 것 같은데 분산해서 그런 행사들도 열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필요성과 명분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쪽에 여수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COP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은 2,000명이 함께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컨벤션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세션들, 영역별 회의들이 열리고 또 미디어 공간이라든지 또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수백 개씩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5차례, 25차례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걸 쭉 스크린해 보면 어느 한 도시에서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심지어는 그 숙소에서 회의장까지 2-3시간 이렇게 차를 이동을 한다거나 또 회의장과 회의장 사이는 반드시 셔틀이 움직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남해안 아까 말씀드린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물적, 인적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다 이렇게 동원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25,000에서 3만 명이 2주간 이렇게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COP28 남해안 남중권 이렇게 저희들이 그 의미와 규모를 정한 것은 그런 명분과 현실성, 그 다음에 향후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정한 저희 나름대로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물론. 국제 행사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방금 이제 이상훈 위원장께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국제 행사인데 이거를 치르려면은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인프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물론 전남 동부, 경남 서부권이 합쳐진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예,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이상훈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COP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제 총회가 가장 그 큰 회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각종 세미나나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여수세계 박람회는 한 군데서 했잖아요. 여수세계 박람 한 군데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주로 주요 무대는 여수로 하되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남과 경남 하면은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우선 그 제일 이제 많이 따진 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회의장도 COP28 우리 행사할 때는 이렇게 어떤 고정시설물, 대형 고정시설물 지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 예전의 발상이고 이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개념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전략하면서 우리가 그 소비를 많이 일으키는 CO2를 많이 발생하는 그런 행사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임시 가걸물 시설로도 대형으로 얼마나 요즘에는 기술적으로 발전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폴란드에서 바르샤바 총회랄지 또 파리 총회도 그런 매머드 건축물 지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임시 가설 건물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여수 엑스포장이랄지 그런데 충분한 공간이 있고 멋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미나랄지 각종 회의할 수 있는 것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숙박시설도 한 1만 6천 정도 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만 하면 좀 부족하죠. 한 1만 2천 정도 실 정도 되는데요. 경남 따지면 한 7천 실 되기 때문에 경남하고 전남하면 충분하고 또 사실 뭐 광주랄지 부산이랄지 이런 우리 인접 대도시까지도 연계해서 얼마든지 요즘에는 그 교통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생각할 때 여수에서 서울 그러면 멀다 하는 것이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근 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혀 교통이고 숙박이고 또 개체 시설이고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 주변 여건과 환경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과연 기후변화를 위해서 그 지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여수는 아시다시피 세계 박람회를 하면서 깨끗한 바다, 숨쉬는 연안, 숨쉬는 연안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이미 선도 지역이 돼 있고 또 우리 지리산권이랄지 섬진강권 얼마나 세계적으로 내놓고 깨끗한 청정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한 여건이 가지고 있다. 우리 전남이 생명의 땅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세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것 아니냐. 생명의 땅, 청정 전남 하면은 모든 게 다 준비됐다는 것을 그 말에서 다 함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이제 경쟁 지역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공모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준비하는 곳들이 이제 알려진 바로는 제주, 인천, 부산, 고양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럼 여수하고 이 남해안 남중권하고 경쟁을 했을 때 제일 조금 그 가장 경쟁 상태 어디라고 꼽으시나요? 사실은 가장 경쟁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지역이 서울이죠. 서울인데 서울시가 사실은 COP28을 유치하겠다는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 박원순 시장은 COP 총회에 여러 차례 본인 말에 의하면 전에 말하면 2차례나 참석을 한 바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 전라남도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그리고 경남과 남해안 남주권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고심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서울시는 많이 혜택을 누린 도시고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전남의 COP28 대회는 양보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다음 COP28은 전남에서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또 경기도도 아울러서 COP28은 전남에서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몇 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의지 면에서는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우리 남해안 남정권, 특히 여수 시민들의 뜻이 정말 크고 영원히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시사님 이제 198개국 그다음에 2만여 명이 이제 모이는 행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유치가 됐을 경우에 기대 효과들이 좀 클 것 같아요. 어떤 효과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어떤 대회를 할지 또 비용 투자를 할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지 않아요. 1이 나오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2.6이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높이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한 2,300억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 고용 효과도 또 관광까지 생각했을 때는 고용 효과도 대단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에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참 세계적으로 좀 일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경제 발전에만 신경을 쓰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후 악당이라는 말도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COP28을 하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는 기후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정부가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또 우리 전남으로 봐도 여수권이 이를테면은 여수 광양권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청정한 공기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수, 광양,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약 18%, 우리나라 18%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COP28이 아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COP28 하게 되면 더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을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정권 COP28을 하게 된다면은 그린 뉴딜의 선도 지역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라남도 또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순천, 광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린 뉴딜 사업들을 많이 우리가 연계해서 우리 전라남도 몫으로 많이 따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는 우선 해상풍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아리백 전용 산단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수소 생태계, 수소 경제로 간다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전기차, 수소차 또 이런 부분에 많이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전라남도가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서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현실적인 효과 그리고 브랜드라든지 이미지 쇄신 효과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위원장님께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2012년 여수 엑스포 이후에 그 사후 활용 문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국제 유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유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여수라든지 이런 유산들을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계획들도 같이 이렇게 좀 구상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에 앞서서 저는 방금 우리 김영국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COP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은 생명의 땅, 숨쉬는 연안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요. 사실은 저는 COP는 손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건 다리 기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팬데믹이 인류를 멸망을 시킬 수 없다. 많은 타격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는 멸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전남이 정말 그 COP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COP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COP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청정 지역에서 우리 후손 대대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지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진정성이 있었을 때 저는 국제사회도 그걸 인정해서 그러면 COP 유치 남해안 남중권에서 하자, 이렇게 저는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지사님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50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전남이 제일 먼저 지자체 탄소 중립 선언을 좀 먼저 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COP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효과,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남해안 남중권의 여러 가지 희망, 또 지역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국 온 인류가 함께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 문제에 우리 전남의 또 남해안 남중권에 사는 이 지역민들이 정말 그 세계적인 이슈를 향해서 지역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또 후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품격 있고 우리가 그 말하는 정말 삶의 질을 지향하는 그런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목표가 되고 그걸 위해서 COP 유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또 화합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구체적인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앞으로 나갈 비전 이상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 의원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서도 이제 그린 뉴딜 2050 탄소 제로 계획도 이제 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앞서도 이 총회의 중요성, 의미를 두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정책적 아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회지 않습니까? 총회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여수대회 만약에 유치가 되면 어떤 의제들이 주로 다뤄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이제 뭐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여수가 왜 적진이 다시 한번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은 그야말로 청정 바다가 있고 또 맑은 물이 있고 높은 산, 또 깊은 골짜기도 있고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을 뿐더러 이게 또 석유화학 산단이 있고 제철소가 있고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다 배출하는 기업체가 또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저탄소 시대의 구현이라든지 기후온난화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이제 일부는 도시밖에 없는 이런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수가 적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를 거치면서 이게 해양 환경 또 기후를 주제로 시민들이 많이 학습이 됐고, 또 이것을 기울여해서 남해안 남중권의 10개 도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시민들 중심으로 먼저 나서서 유치를 제안하고 추진을 해왔고, 우리 13년째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2008년부터. 그래서 우리 여수 영구권이 있어서 당연히 남해안 남중권 여수로 유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거듭 드리는 바고요. 이제 국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COP라는 것이 그야말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모든 국가들의 연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아젠다가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을 표방하면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를 선언했고, 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국가적인 계획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제 국가적인 계획을 뭐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여튼 간에 COP28 유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실현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COP28 유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 COP가 유치가 되려면은 국가 차원의 이런 계획뿐만 아니라 뭐 지방 정부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우리 전남의 뭐 전남형 그린 뉴딜처럼 이런 이제 전남 광역 지자체 정부의 계획도 필요하고,
또 10개 도시, 뭐 시군 정부의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저탄소를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여수를 비롯한 남해 남중권 시민들이 이게 정말 기후변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마음 준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나서기 위한 하여튼 간에 생활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평가받을 때 제가 보기에 COP가 여수에서 개최가 되고 또 성공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COP가 여수에 유치가 되게 되면은 우리 여수를 비롯한 남해 남중권, 전남도, 광주가 세계 기후 선도 도시, 선도 지역으로서 이렇게 이제 위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COP28 반드시 여수를 비롯한 남해 남중권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역사를 좀 간단히 좀 살펴봤더니 92년도에 리우에서 브라질 리우에서 이제 협약을 처음 체결을 했고 97년도에 이제 전환점이 됐던 게 교토의정서 일본 교토에서 열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졌고 선진국이 의무화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뭐 이제 호주라든지 이 미국이 이제 그 불참해서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2015년 파리 협정으로 우리가 이제 익히 하는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195개국이 이제 동참하고 이제 선진국하고 개도국까지 포함된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8년이 지난 게 2023년 여수 대회가 될 텐데 여기에서도 어떤 이런 그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여수의 뭐 여수 의정서라든지 여수 협약이라든지 좀 그런 아젠다들을 준비해서 이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사님 이제 28차 대회 쭉 그동안에 설명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만은 유치 전략 우리 남해안 남중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 앞으로 유치 전략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결정까지는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시나요? 예, 우리 이제 전남과 경남이 함께 뛰고 또 우리 시민 사회단체 이제 유치위원회도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뛰고 또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치 전략으로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세계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OP28을 개최하는 전남이랄지 우리 여수가 앞장서서 기후변화 선도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방금 이상훈 위원장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탄소 중립 2050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도 이런 확실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먼저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 1월쯤에는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운동, 쓰레기 양을 줄이고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자가용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지 시민 운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도민들, 여수 시민들이 이런 시민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우리가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이상훈 유치위원회 상임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유치 제안서를 지금 용역을 지금 곧 하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은 했습니다만 이제 유치 제안서 예를 들면은 COP26 대회에 우리 전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서를 세계적인 제안서를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야지 우리가 그렇죠.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에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런 기획사에 맡겨서 유치 제안서를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했고요. 또 민간 유치위원회 지금 민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더 좀 폭넓게 더 많은 분이 참여한 유치위원회도 폭넓게 구성을 하고
국민 공감대를 더 폭넓게 형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는 제7회 동아시아 한중일 기후 포럼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게 되고요. 또 내년 10월에는 156개 국제 도시들이 참여하는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를 여수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국제회의도 개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탄소 배출이 많다 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여수 국가산단에 배출가스 총량제가 적용이 돼서 최소한 10%는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이런 계획까지 다 포괄을 해서 우리가 다방면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제 뭐 그 대회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 슬로건 이런 것도 용역해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주 의원님 이제 앞서도 뭐 우리 지역민들이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도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런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역 사회에서 어떤 준비들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뭐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상훈 위원장님도 뭐 시민사회 중심 인물이신데 준비를 정말 지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지방 정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저탄소 친환경 이런 그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민선육구 시장 때 그 폐선 기찻길을 저희들이 걷는 길 자전거길로 바꿨거든요.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장에 청소년 해양 교육관 또 국립해양기상과학과 이런 시설들을 넣어서 환경, 기후위기와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 체험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췄거든요. 정부도 이런 친환경 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로 이게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 가지고 하여튼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탄소 친환경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걷기 위주로 해야 되고요. 자전거 안 타기 운동 해야 되고 자동차 안 타기 운동 해야 되고 자전거 타기 운동 벌여야 되고 또 자원 전략 이런 것들을 벌려서 우리들이 하여튼간에 우리 개별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부터 저탄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들도 단체들도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기업 활동이라든지 활동 과정에서 탄소 중립 또는 기후 온난화 대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해야만이 이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잘 평가를 받아서 요소 유치가 가능하고 또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 위원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물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여수 유치 그리고 우리나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차원의 과제 지원이라든지 좀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하는 거 이외에 어떤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지사님께서 이런 그 성격의 총회를 공모를 한다든지 지방과 이렇게 경쟁을 부추긴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부가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가 그 올 초에 있었던 그 방사능 가속기 연구 시설을 나주와 청주와 경합이 되었는데 사실 두 도시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결국 청주가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그래서 결국 청주에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처음부터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갈등을 일으켰는지 하는 아쉬움들이 저희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기후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박람회나 이런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기후 총회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제와 철학 그리고 미래 인류의 어떤 지향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이걸 가장 그 가치 있는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서 치러내야 될 하나 이벤트인데 이것을 뭐 마치 그 무슨 먹을거리인 것처럼 지방 간에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것은 지금 민주정부로서는 참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사님께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소망하기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균형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동서 화합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좀 천천히 살펴서 합리적인 어떤 그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유엔에 신청을 했을 때 유엔에서도 받아들일 때도 대한민국 뭐 팬데믹 대처도 잘하고 여러 가지 뭐 K-팝이니 뭐 IT니 잘 훌륭한지를 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그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그 철학도 고려를 해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놓으면 유엔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정부가 좀 천천히 잘 살폈으면 좋겠다. 단지 그냥 인프라, 뭐, 가점, 뭐, 단점, 이렇게 따져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걸 정부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쭉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제 주 의원님 뭐 이제 끝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좀 마무리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스스로 감내하시면서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19 재난에 잘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저희들이 참고 이렇게 개인 예방 수칙 잘 지켜가면은 조만간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19 예방할 수,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이게 COP 유치는 우리 요소를 비롯한 남한 남중권 지역사회에서 무려 13년 전에 계속해서 1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유치를 주장해 왔고 또 국가가 그것을 남한 남중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국가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대개최를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는 여수를 비롯한 남한 남중권 유치가 뭡니까? 영구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저희가 2012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 또 남한 남중권이 하여튼간에 국제적인 기후변화 선도 지역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또 자신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남한 남중권 하여튼 도시들이 잘 뭉치고 또 시민들께서 중심이 돼서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우리 여수로 유치를 해서 성공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국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반드시 여수를 비롯한 남한 남중권에서 COP28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기후에 스스로 대응을 하고 본인이 뭐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다. 주변에서부터 기후위기 또는 뭡니까 저탄소 생활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사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것은 이제 우리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가 행사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개최지가 우리 남한 남중권 여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준비를 잘 해주기를 저희들 적극 건의하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준비는 우리 자치단체가 충분히 뒷바라지를 잘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COP28은 2022년에 열릴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돼서 2023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COP28도 열리지만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기 때문에 메머드 국제 행사가 순천에서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여수를 중심으로 남한 남중권에 열리게 돼서 순천 쪽은 생태를 중심 이슈로 하고 있고 이제 여수 세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을 기본 이슈로 할 건데요. 정말 잘 이렇게 조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대에 다 잘 준비를 하도록 하고 특히 COP28은 반드시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우리가 유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많이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터널의 끝이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료제도 곧 나올 거다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또 백신도 지금 국가 계획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이 극복하는 의지로 열심히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결국 코로나 극복 문제는 우리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같은 그런 국제 행사를 잘 유치를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선도 국가,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청정 전남 여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연내하시면서 코로나 잘 극복하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 분야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각국의 환경 분야 수장과 함께 기후 전문가들이 유치 도시를 찾게 될 텐데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여수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이 세계적인 기후 환경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KBC 특집 토론 COP28 신기후체제 남해안이 이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